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무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낚시를 좋아하고 우리 이 낚시 후배들 요즘 보면 낚시가 하면은 물론 찌와 밑에 스위벨이 됐든 편대가 됐든 고관절이 됐든 채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또 컨셉을 기히 맞춰오고 오늘은 미끼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안회장님 또 사석에서는 동생이고 하는데 이제 같이 제가 함께 하는 낚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미끼 배합을 하는 블렌딩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회원들도 한번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떡밥을 사실 저만큼 떡밥을 오래 쓴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떡밥 저 떡밥을 다 쓰면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정도 미끼면은 어떤 상대적 비교를 해도 좋지 않겠나. 이 경우는 이 글루텐 파이버 100cc 정도 됩니다. 한 봉지를 그냥 까시고 덕용을 혹시 하지 마시고 요것을 이제 희석시켜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마르큐사의 와다글루와 같은 겁니다. 너무 이 오븐 글루텐은 결착력이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고봉으로 25cc. 저 계량컵은 항상 저는 50cc 아니면 25cc 두 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릴 것도 없고 이 마르큐사의 신베라 글자 그대로 새로운 고기를 잘 불러 모으는 가장 글루텐 중에서 가장 가벼운 비중의 글루텐입니다. 꽉꽉 누르는 이유는 이 후레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빕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컵을 떠버리면은 보기는 그렇지만 또 속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눌러서 자연스럽게 고봉입니다. 제가 이제 어분이든 글루텐이든 모든 것을 왜 각기로 정량하지 않고 고봉을 하느냐 하면은 그 안에 충분한 연유가 있습니다. 이 각기로 해버리면 표준용으로 물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시각각 경시 변화가 오고 시시각각 다릅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낚시터 수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고봉을 해서 낚시인이 손맛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게끔 하는 일련의 숙련의 과정입니다. 자, 50cc 이렇게 넣으면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줘서 이 평면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물을 살 때 여러분들 보통 보면 급하게 이 글루텐을 담은 용기를 물에 넣으면은 나중에 낚시 배합을 하는 이 글루텐 닦기가 용기에서 닦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을 가루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분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자기 그 용품을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은 50cc 한 컵. 물을 부을 때도 그냥 툭 붓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2컵, 3컵은 중간에 넣고, 그리고 숙성이 낚싯대 수온마다 조금 다른데 한 4컵에서 한 70% 정도, 요 정도를 넣습니다. 중간에 넣고 이렇게 넣고 나면 손을 물 속에 잠궜다가 이 속에 예전에는 우리가 평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해놓고 그냥 숙성을 그냥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수온이 23도, 앞으로 한 27, 8도까지 가려면 이 글루텐 미끼가 낮이든 밤이든 막 받아 먹어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잠그고 이걸 돌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만하나, 만둘, 만셋, 만넷, 만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신 정도 돌리면은 이 글루텐이 이제 손에서 그만 돌려야 하는 신호를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용기를 물을 넣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어요. 보통 제가 한 50분에서
한 70번 정도 돌리거든요. 심하면은 제가 이제 자연지에 나가서 수로 낚시를 할 때 남들은 블루스 뭡니까 그 잡어가 막 덤벼들고 블루길이나 들 때 생미끼 써도 감당이 안 되고 할 때 저는 이 글루텐을 예전에 한 30수년 전부터 제가 쓰는 방법이 수로에서 소위 강계 낚시 할 때도 이렇게 글루텐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글루텐이 잡아도 퇴치되고 그 자세히 풀어집니다. 급작스럽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숙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때로는 이제 입질이 여러분들 약하면은 송곳 가지고 살살 긁어가지고 섬유질을 더 강화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서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 크기만큼만 모양을 만들어서 보통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자기 선반 위에 놔두는 겁니다. 사이드 쟁반 위에나 이렇게 놔뒀다가 채비를 해소하고 나서 바늘을 단다라기보다도 걸어준다. 요 모양을 해서 이렇게 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은 표층에 떨어지면서 내려가면서 이 쭉 늘어집니다. 늘어지면은 나중에 이거 탁 받아 먹어도 저 고기를 입질을 해도 헛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단다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으로 걸어준다. 이렇게 바늘 목줄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바늘 침 끝이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물속에 막 들어도 이 밥이 쉽게 떨어지고 나중에 요 싱이 남습니다. 흔들이와 같은 싱이 남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넣고서 때로는 조금 기다려도 힘이 남습니다. 이만큼 뜯어가지고 다시 해수해서 이걸 모양을 만들면은 드립니다. 넣습니다. 오히려 집어된 걸 흩트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요 정도 크기대로 처음에는 엄지손톱만큼 크기, 그 다음에 아주 중지만큼 줄여주는 겁니다. 우선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치면은 채비를 해수하면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요 목줄을 바늘 기 있는 데를 갖다가 한 중앙에다 딱 눌러주면서 여기서 기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모양이 항아리 모양 또는 치마 모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바늘의 결착력이 굉장히 강화돼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입질 몇 분 들어오고 나면은 목적 수심이 내려가면서 가입질 들어오고 하면 빈 바늘로 자칫하면은 끌적끌적거리는 입질이 많고 챔질을 지가 관성에 의해서 올라오더라도 헛챔질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바늘이 이렇게 누웠다가 밥이 풀리고 나면은 서서히 들고 일어납니다. 찌에 목소 조금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각이 딱 형성이 되면은 이 바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붕어가 입속을 이 침을 먹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뒷구비를 먹고 들어오는 거죠. 요걸 이제 허리를 링크라 그러고 요걸 침이라 그러고 여기 앞구비, 뒷구비. 요 뒷구비를 보고 붕어가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뒷구비가 딱 들고 쓸 때는 보통 이 밥은 제가 이 만든 밥은 글루텐 같으면은 수온이 한 23도 정도 가면은 한 1분 정도면은 한 겹, 두 겹 벗겨지고 마지막 한 싱 정도가 남습니다. 그럴 때가 좋은 입질이 나오고 그럴 때는 짧은 입질이라도 손을 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돌리는 과정에서 왜 한쪽 방향으로 50회를 돌리든 70회를 돌리느냐. 여러분들 가면 고추냉이, 그 일본 말로는 와사비라 그러죠. 요리사들이 그 와사비를 갤 때에 한 방향으로만 돌립니다. 왜 돌리느냐? 고유한 그 와사비, 고추냉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결이라는 거죠. 이 떡밥도 제가 한쪽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질 때도 서서히 결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치대고 이래버리면 스스로 이 밥을 죽여버리는 방감이 되어버려요. 미끼를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요리사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듯이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낚시인이 어떻게 미끼를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서 잘 풀어지고 적당히 풀어지고 또 붕어가 섭입하기 좋은 각이 생기고 또 챔질을 했을 때 후킹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글루텐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서 치댈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히 자연적으로 이 습도나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루텐 계열면은 보통 우리가 제가 경기낚시를 오래 해봐서 경험을 하는데 1시간 정도 되면은 글루텐이 질어집니다. 물성을 내뱉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나중에 올 수 있는 경시 변화를 사전에 충분히 내가 돌리면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올 수 있는 경시 변화를 현저히 줄였기 때문에 제가 경기 낚시를 할 때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만져보면 항상 금방 갠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자기가 비중 조절을 바늘에 내가 압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받아치기면 좀 무겁게 압착을 몇 분 무겁게 비중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입질이 없고 물이 잔잔하면은 가볍게 모양만 만들어서 살짝 걸어주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끼에 제가 이 낚시를 하면서 이 표현을 밥 밸런스라 그럽니다. 이 미끼 밸런스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면은 낚시인이 누구는 밥도 똑같은데 누구는 더 잡고 못 잡고 하는 차이는 그 자리는 좋은데 낚시는 여러분들 자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누구는 5마리밖에 못 잡는데 누구는 15마리 잡는 또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그 낚시인의 스킬에 따라서 그 조가가 다르듯이 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져보면은 조금 전에 안 회장이 가졌던 밥하고 지금 느낌이 벌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늘에 달기 전부터 자기가 만졌을 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3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회장님, 그 회원들님들 그 낚시하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그렇죠. 해놓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 모처럼 집어를 낚시라는 게 불러서 멀리 있는 곳을 불러서 모아서 낚아내는데 부르고 모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낚아냈어. 그 다음에 바늘 해수를 하고 나서 또 모양을 만들어 바늘을 달면 그 인터벌이 깁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은 표피에 말라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저는 항상 4개 정도.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2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채비 헛챔질을 딱 하면은 바로 달고 고기를 잡았으면은 고기를 낚았으면은 이거는 바닥에 또 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20몇 개씩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우리 그 후배 낚시인들한테 그렇게 네 나이만큼 말아라. 그렇게 많이 만들 것 같으면은 이제 이 낚시인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아두는 버릇이 있는데 그 안 좋은 버릇은 버려버리고 한 4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절은 어느 정도 계절까지? 자, 이게 이제 제가 이 글루텐 개는 방법이 이 똑같은 요 3가지만 가지고도 6가지 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6가지 개는 방법이 다른데 오늘 시간상 제가 그거 안 하고 나중에 우리 안 회장하고 내가 요청을 하면은 계절대로 약하게 쓰는 방법, 강하게 쓰는 방법. 이건 조금 강한 거에서 6가지 중에서 제가 할 때는 한 5가지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겁니다. 하절기는 이거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절기죠. 또 손마토하고 자비토에서는 또 특별하게 또 손마트나 자비트나 또 똑같습니다. 하절기에는. 네. 그러나 이제 하우스 들어가거나 또는 초봄이나 아주 늦가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개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이쑤시개나 송곳을 한번 이용해서 살살살 긁어서 섬유질을 비중은 가볍게 하고 섬유질은 강하게 해서 소위 흔들이 낚시처럼 달고 있는 낚시를. 그러니까 글루텐을 쓰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개는 방법들 하면은 뭐 흔들이 대용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루텐 말고 지금 이 시즌에 특히 손마트에 이 수온이 22도가 어느 낚시터를 막론하고 20도에는 훌쩍 넘었고 어떤 장소에 따라 낚시터에 따라서 한 22도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최고의 우선순위 미끼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미꾸라지 어분, 이 진어분, 요렇게 어분과 훅가도로 이 다시마를 말려서 이렇게 분쇄를 하고 후 계열을 섞은 이 훅가도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특성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마트에서는 탁월합니다. 근데 자비터에 가서는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집어력이 없습니다. 일단 고기가 불러서 내 자리에 모였을 때 솎아내는 데는 이 미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미끼도 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미끼는 뭐 제가 거슬러 가보면 한 15년 전에 제가 이 미끼 레시피를 다 만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저 레시피대로 지금 몇 가지 바꾼 대로 계속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뭐 개밥, 똥밥. 그래서 개밥, 이것을 원래는 이 진어분은 안 나왔고, 원래 이 미꾸라지 어분이 무지로 나왔는데, 이 무지로 나와가지고 하나 800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저 대구 경산 쪽에서. 근데 이거하고 이제 1대1로 섞어가지고 제품 1, 이거 1대1 이렇게도 써봤는데, 점진적으로 제가 이제 낚시를 해보면서 비중도 좀 생각하고, 소위 속공 낚시를 하니까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낚시를 낚으려다 보니까 너무 밥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비율을 좀 달리 했는데, 이게 어느새 요 용기 보면은 예전에 이만큼 해가지고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제품은 한 3분의 1 줄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것만 이제 이 제품도 조금 달라요. 이 성분은 오징어 내장, 오징어 뭐 이렇게 말리고 나면은 포구에서 이 큰 천막에다 막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그 낚시 바늘도 때로는 있고 이물질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이제 이 공정 과정에 많이 걸러내고 했는데, 근데 이 제품하고 이게 원래 저 미꾸라지 통발에 넣었던 그런 거인데, 이제 어느 낚시인이 이걸 가지고 미끼를, 저는 최초가 아니고 써봤는데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거하고 한 며칠 시켜보자 해서 한 겁니다. 유래가. 요거는 이제 쓰는 방법이 이 그냥 제품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만 쓰면 요 성분하고 제각각 다릅니다. 아마 요거보다 요게 1,000원인가 비쌀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네네. 1,000원이 비싼데 요것만 써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요것만 써봐도 부족함이 있고, 돈을 더 주고 써도. 그래서 요것을 1대1로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 때 이거 한 봉지, 이거 한 봉지를 어떻게 같이 섞어서 씁니다. 자, 이렇게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뜰채, 저는 1.5mm 뜰채인데 뜰채를 넣고 보면은 이 이물질을 좀 걸러내야 됩니다. 살살 털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물질이 많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자칫 불러서 모아놓고 고기를 잘 낚아내야 되는데, 이런 밥이 있으면 탕 튀어가지고 설애를 소위 잘못된 부분에 침도 꽂히기도 하고, 탕 터짐으로써 채비 손실도 오고 고기 집어군을 탁 들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집신에 잔털을 뽑듯이 이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가루가, 미세 가루가 닿게끔. 요 진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진어분이 없어서 진어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1대1로 섞어서 씁니다. 이 섞어서 이제 이 섞은 게 제가 이겁니다. 이거면은 요건 이제 미꾸라지 어분하고 진어분 1대1로 섞어 놓은 건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고봉 한 컵입니다. 한 컵. 훅가도로는 여러분들 잘 사용해야 됩니다. 훅가도로가 처음에 놔두면은 다시마 도로로 성분 같은 거는 위로 뜨고 밑에 후계열 가루가 밑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에 써버리면은 이 나중에 3분의 1쯤 되면은 어느 날부터 자기 낚시가 자꾸 헛방이 많아져요. 결국 그게 뭐냐? 바늘을 잡아주는 이 섬유질, 이 도로로성 후가가 없고 후계열 가루가 많이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헛방이 많습니다. 빨리 녹아버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이 제품이 나오면은 아무리 새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밑둥지부터 아랫둥지로 가지고 다 섞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 바가지에 넣고 자기가 골고루 섞는 거예요. 이 섞어 나온 다음에 이 제품을 똑같이 아까 신베라와 같이 눌러서 한 컵,
2컵 눌러줘야 됩니다. 2컵, 3컵. 그러니까 1대 3입니다. 1대 3이 잘 섞어줘야죠. 아주 고루고루게. 이 후가도로 속에 진어분이 아주 고루게. 그러니까 풀면서 이 도로로 성분, 이 다시마 성분이 이 섬유질이 막 엉켜가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고기를 지속적으로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마리수가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 이게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반컵 3컵이라는 말씀이시죠? 섞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반컵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아예 합봉을 해가지고 예. 이걸 한 컵, 네네. 요거 3컵.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골고루 이제 평면을 만들고 물은 한 컵, 또 가장자리로 항상 떡밥 배합을 할 때 2컵, 그리고 한 70% 정도, 70% 정도를 중간에 투하를 하고 적고, 요거는 살살 힘을 줘야죠. 살살 한 방향으로 살살 해가지고 이거 공기 소위 공기의 바람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말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말려두면은 지금 바깥에 이 습도에 따라서 하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숙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했을 때 자기가 이런 용기에다가 이제 담아두는 거죠. 자, 오늘은 요 2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 밥을 미끼를 깨는 법이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무겁게 썰려고 한다, 조금 더 가볍게 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깨어드린 방법은 지금 이 시기에 노멀을 한 방법, 소위 노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더 결착을 강화하려면 여러분들 무슨 거기입니까? 콧물이 질경이라 합니까? 시약 콧물 하는 거. 콧물도 입자가 가는 게 있고 조금 굵은 게 있는데, 저 경험으로서는 콧물을 사용하면 굵은 게 좋습니다. 가는 걸 쓰게 되면은 쉽게 떡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 살짝 일자가 시약 콧물. 저는 어디 아무 조구사하고 아무거하고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써보니까 경시변화가 들어오는데, 요것을 처음에 만들고 났을 때 한 꼬치도 아니고 살짝 한 반 꼬치 살짝만 뿌려줘도 바늘의 결착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와저리가 심하거나 받아 먹는 거 한다든가 이 밥이 쉽게 유실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 콧물을 우리가 첨가제를 지금 블루 떡밥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걸 한번 나중에 한 5분쯤 지나고 나면 요걸 한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잘 미끼를 조각을 이렇게. 왜? 공기를 아래쪽에도 제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바늘을 달기 전에도 자기가 딱 왼손으로 밥을 딱 모양만 만들어도 믿음이 갑니다. 잘못 만들고 나면 질인데 된데 뭔가 안 맞는데 그거 가지고 낚시를 하면 벌써 자신이 자기 미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낚시의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은 아까 여러분들 표피에 조금 그래도 아까 알갱이 한 4개 정도 만들어 그랬는데, 요거는 한 6개 정도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요것은 왜? 이 어분보담도 모양 만들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 미끄덩미끄덩하고. 자, 그래서 아래장 물 떠줘봐. 이 미끼를 쓸 때는 이 미끼를 쓸 때는 여러분들 수건 하나 있으면은 수건을 물에 꼭 짭니다. 아주 꼭 짜지 않고 살짝 물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걸 자기가 낚시하는 자대 선반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걸 만들 때는 손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만들면은 손에 붙지도 않고 모양이 싹 삐져져 가지고 표피가 뱅질뱅질해 가지고 물속에 빨리 내려가요. 유실이 안 되고. 그러고 받아 먹는 놈들이 요 흩어지는 헛밥이 없기 때문에 먹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각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낚시인들은 생각 없이 낚시하는 만든 사람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목적 수심에 내려가서 밑에 바닥에서 벌어질 때 낚는 것이 또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요 밥을 사용할 때는 한번 이 물에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에 하면은 막 밥이 미끄러지고 젖은 수건에 살짝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한 6개 정도 뒀다가 양손에 잡고 이렇게. 그래 나중에 이제 고기가 많이 붙으면 적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바늘의 결착력이 어분보다는 더 좋고 비중이 가벼우니까 소위 속공 낚시할 마리수가 많이 나올 때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성 명인 낚시대에서 내가 이 미끼를 써서 네. 2시간 15분 동안에 50마리 예. 이 미끼. 아,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제 낚시인들이 그 외산 아니냐. 그 제가 이제 이 차제에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외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낚싯대 다 외산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바늘도 외산 써요. 지금 뭐 꼭 국산만 낚시용품이 국산만 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중국산은 안 씁니까? 일산 안 씁니까? 뭐 아마 미제가 있다면 미제는 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낚시하는 데에서 가지고 가장 내가 낚시를 잘 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무시로 우리 낚시 그 후배들이 또는 같은 회원들이 제가 알고 있는 낚시 탤런트 소위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자 하면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고 오히려 제가 또 끌어서 또 대리만족도 느끼고 우리가 낚시하는 바닥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더한 재미를 가지고 낚시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인데 저도 이제 배다리 쪽에 우리 사랑방에서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이 배다리 낚시터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천면 팬데클럽 회원님들이 리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 회장님이 오셔서 반갑게 인사하는 와중에 제가 오늘 구르텐을 좀 나름대로는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쁘신 일정에도 회장님 노하우를 좀 배우고자 이제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님들도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찌, 낚싯대, 채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낚시하신 분들의 현장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실전 낚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모 회장님을 그냥 제가 땡깡을 써가지고 모시고 오늘 그 하절기 그루텐 배합법하고 이 뭐라고 부르나 대박오븐? 예. 오래전부터 천모 회장이 만들어서 지금 천면 팬데클럽 회원들 그다음에 수많은 경기 낚시나 일반 손마트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대박오븐에 대한 배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회원님들도 본 영상을 보시고 많이 따라해 보시면 별도로 또 좋은 또 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실전 낚시터이 있는데 많이 뭐 천매 회장님도 그렇고 당대 원로님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낚시하신 분들의 많은 경험을 저희가 화면으로 많이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예쁘게 잘 봐주시고 또 다음에도 또 이제 블루 이제 배합법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비터 배합법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 찌 공구 때문에 지금 아주 총무단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 총무단들이 이제 빵식에서 나왔다가 회장님 뵈서 잠깐 우리 공부 좀 했습니다. 많이 참조하시고 오늘도 또 재미난 시간들 보내시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